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G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뭘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Who wouldn't be mad? But 자, 오늘의 주제는 근거리의 최강자 산탄총입니다. 샷건.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샷건 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게임 용어인가요? 네. 뭐 게임 비슷하게 샷건 치다는 말이 그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게임하거나 뭐 열받을 때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를 빵! 그게 샷건 쇠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만큼 잘 쓰이는 얘기입니다. 샷건 치다. 예. 근데 샷건 분위기가 딱 나네. 예, 진짜 열받았을 때 그렇죠. 키보드 부순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샷건 이건 진짜 특히 밀리터리 쪽에서도 관심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빠방. 그렇죠. 샷건이 기본적으로 산탄총 아닙니까? 산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총기인데 원래는 총탄은 이제 정확하게 날아가서 한 발에 날아가서 맞추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건 이제 강선이 없다 보니까 그냥 흩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저격수 얘기할 때 이제 스나이퍼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스나이퍼라는 게 날아다니는 새를 정확히 맞힌 사격수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과거에도 이게 총을 한 발만 쏠 때보다 그 방향으로 여러 발 쏘면 새를 맞출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이 산탄총은 뭐 새라든지 아니면 작은 짐승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수렴용 총기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사격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이제 총을 별로 안 쏴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게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조준을 할 필요 없이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정말 사격 문외한인 사람도 산탄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클레이 사격이라고 있죠. 이렇게 딱 접시 같은 거 던지면 던지고서 이제 쏘는 영화에서는 뭐 그런 용도는 많이 쓰죠. 이 클레이 사격 저는 그게 산탄총이란 걸 알고 좀 실망했어요. 뭔가 엽총 한 발로 맞추는 그런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 산탄총이었어요? 한 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도 영화를 보면 딱 한 발 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총기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소총과는 다른 총기죠. 그쪽 샷건처럼 이렇게. 샷건 형태도 있죠. 예,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실망스럽긴 하네요. 속은 기분이 좀 있습니다. 산탄은 이제 보통 버드샷하고 벅샷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이거 이제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는데 어느 게 벅샷이고 어느 게 버드샷이겠습니까? 버기 좀 이렇게 저거 아니에요 좀그 커보이 큰 뭐 사슴 뭐 이런 거 네.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버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큰 알들은 이게 벅샷이고 이게 버드샷이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은단처럼 생긴. 이게 저 모 격투 만화를 보면요, 그 격투의 달인이 이 산탄총 알을 뺏어가지고 총은 없고 이걸 빼가지고 손으로 던졌는데 적들이 죽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이걸 막 수십 개를 확 던지니까 으악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훈련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내공이 폭포 좀 다니고. 내부에는 화약이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구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화약이 폭발하면 그 힘으로 구슬이 흩어져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버드샷은 이제 알갱이가 되게 작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새 같은 거, 작은 물체를 잡는 것이고, 벅샷은 사슴 혹은 뭐 그 비슷한 큰 짐승을 잡는 데 쓰는 그런 건데, 이 산탄총의 규격은 일반 총하고 좀 달라요. 일반 총은 이게 규격이 뭐 7.62mm니 뭐 9mm니 뭐 5.56mm니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지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이 게이지는 뭐냐면 1파운드, 454g이죠.
1파운드의 납으로 만들 수 있는 구슬의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게이지 산탄총이 제일 흔한 건데 요거는 납 1파운드로 구슬 12개를 만들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로 구슬의 지름이 크기가 규정이 되겠죠. 납 1파운드로 100개를 만들면 되게 작을 것이고 그렇겠죠. 12개를 만들면 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2게이지 하면은 납 1파운드로 구슬 12개. 요게 이제 보통 스탠다드다. 그래서 12게이지 샷건은 이 직경이 뭐 12mm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과 보통 12게이지 샷건은 총열의 지름이 18mm 정도 돼요. 1.8cm. 예, 8mm면 18.5. 큰 거죠 사실 권총도. 크죠. 예, 9mm고 이만한데, 소총 무리가 5.56mm 하니까 그쵸. M16이나 이런 게 8.5mm고 그리고 발매되는 샷건들은 보통 10, 12, 20, 28게이지 요 정도가 현실에서 이제 발매가 되는 샷건들이고요. 그럼 이제 게이지가 작을수록 총알은 커지는 거니까 총열 직경도 커지고 파괴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게이지가 작겠죠. 얘가 게이지가 크고요. 그렇겠네요. 네. 12게이지 산탄 총알에 들어가는 탄환은 별도의 기준으로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나발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버드샷은 아주 작은 사이즈 수십 발이 들어가고 중형 동물용인 버크샷은 이제 큰 사이즈 나발이 3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여 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국가마다 이거는 완전히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샷건 아무리 영화에서도 보면 하지만 누구를 한 방에 죽이려면 뭐 스나이퍼건이나 아니면 뭐 돌격 소총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터미네이터 그렇습니다만 상대편은 뭐 그렇게 막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막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만큼 그 화력이 그 정도 되는 건가요? 화력이 엄청나죠. 일단 좀 전에 그 종류 사진 한번 제가 아까 잊어버려서 여기 이제 우리 게이지들 4게이지는 그 1파운드가 4발 들어가는 거예요? 4발짜리만 엄청나게 넘는 거죠. 와, 이런 거 맞으면 이제 진짜 뒤로 툭 밀려나가겠죠. 그러네요. 근데 실제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발이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1게이지. 예, 한 발. 이게 450g이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와. 여기 이제 슬러그 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제일 가벼운 것이 12게이지 탄환 기준으로 383g, 그러니까 24.8g 이 가장 가벼운 것이고 이 7.62mm 나토 탄환, 그러니까 일반 탄환이죠. 네. 적용용으로 쓰이는 이 탄환의 탄자 무게가 175g, 그러니까 11g이니까 적용용 탄의 2배가 넘는다. 저격수는 원래 좀 강하잖아요. 이 탄이. 덩치가 그렇게 생겼네요. 아까 사진 네. 보니까. 요건 이제 멧돼지는 물소, 막 이런 큰 동물. 숫사슴 뭐 이렇게 영양 이거랑 또 레벨이 다른 레벨우가 다르네. 톤 단위로 무게가 나가는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쏘는 건데, 근데 강선이 없으니까 멀리는 안 나가고요. 100m 정도에서 이제 위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100m까지 날아가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대단하죠, 이런 게. 네. 얘 맞으면 뭐 사실 뒤로 좀 날아가겠죠. 뭐 이렇게 훅 날아가지 않겠지만 와이어 단 것처럼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뒤로 밀리는 건 뭐 당연할 것이고 뭐 살 수가 없다고 봐야 되죠. 사람이 맞는 경우에는 물소를 쏘는 건데. 근데 이게 믹스도 가능한데요. 이제 2가지 이상의 산탄을 조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셀에 담아놓은 탄환을 이제 더블 로디드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산탄의 이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쏘면은 산탄이 가벼운 거는 먼저 날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좀 무거운 건 뒤에 날아가서 예. 2번의 이제 그 타격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맞고 또 맞는 거예요. 탄들을. 그러니까 뭐 물론 산탄을 처음 맞았을 때 이미 무력화되겠지만 네. 어쨌든 특히 이제 사람도 그렇다 치지만은 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맞은 탄에서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더 무거운 것들을 맞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고 또 저지력이라고 그러죠. 저지력이 굉장히 큰 상태가 되고요. 그렇죠. 게임에도 저지력이라는 게 있죠. 맞았을 때 이게 내 타겟팅이 흔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죠. 움직임이 제한되는 걸 저지력이라고 그러죠. 맞았을 때. 그게. 샷건이 세죠, 그게. 예.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벅앤볼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십자금이 그어진 슬러그 예. 탄하고 벅샷 사이즈 구슬 6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쏘면 벅샷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러그가 때리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좀 무섭긴 합니다만. 클레이 사격 안 해보셨죠, 다들? 못 해봤. 형 못 해봤어요? 방금 못 해봤죠. 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당근이란 말 그런까지. 그러니까 당근이라는 말도 쓰시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접시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엽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거리 10m 이내에 적이 있다. 이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m, 20m 뭐 대충 그 정도에 썼던 것 같아요. 10m 내에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뭐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게 되고 12게이지 아까 산탄 한 발 한 발이 보통 권총에서 발사되는 탄알과 맞먹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와. 12 거리 내에서는. 그러니까 권총 12발을 한꺼번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게요. 예, 권총 12개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동시에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해가지고 동시에. 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산탄을 맞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퉁 튕겨나가 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직사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게임 속 전투기 실전 능력에서 그 1941을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게임 쪽에서 무기가 많이 다뤄지는데 당연히 본 게임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뭐 제안사항이 있어서 오늘의 배틀그라운드 샷건만 좀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뭐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S1897 그러니까 펌프 5방 쏘는 거하고 S686 뭐 떡배라고 더블 배런 탕탕 쏘는 거. 그다음에 S12K 사이가에서 그 연발로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드 오프 샷건이라고 그래서 뭐 권총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 형님 그 크레이 사격 못 해보셨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또 기계치잖아요. 아니, 뭐, 열심히 그에 대한 게임을 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또 예, 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또 이제 군사물이고 그쵸? 유튜브 채널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제 아끼는 후배들이 이제 직접 총도 쏴보고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뭐 총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나오는 샷건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그중에 조금 더 요거는 우리 본 게임에서 한번 다뤄줘야 된다 그런 샷건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저 MC께서 맨 앞에 언급하신 S1897을 딱 찍겠습니다. 그 S1897은 미국의 유명한 윈체스터 서부국은 많이 나오잖아요. 윈체스터에서 만든 건데 만든 모델 1897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친구입니다. 요거? 네. 칼도 달아요? 예, 이게 이제 그 S1897 트렌치건하고 전용 총검까지 다는 이제 그런 건데 전설의 총기 개발자로 불리는 존 브라우닝이 개발했고 이 브라우닝이 만든 산탄총 중에도 걸작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미 육군에서 이제 애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차 대전은 정말 참혹한 참호전 아니었습니까? 참호전, 진지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독일군에서 정말 독일군의 유력한 그 유용한 무기가 기관 단총인 MP18 베르그만이었어요. 이에 이제 미군이 여기에 이제 맞설 무기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옛날 미국 추억 어린 서부나 어디에서 사냥할 때 쓰던 이 윈체스터 M1897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뭐 샷건은 앞에 말씀하셨지만 원거리에서는 사실은 제한이 되죠. 별로지만 가까운 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고 특히 참호전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대박이 났다고. 12게이지 한 방이면 이제 수십 개의 쇠구슬이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또 뭐 정확히 이 숙달된 사격 조준 능력 이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유용했던 거고 당시에 그 독일군 참호를 얼마나 휘젓고 다녔으면 별명이 트렌치건. 트렌치라는 게 참호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트렌치건, 뭐 트렌치 블룸 또는 트렌치 클리너. 클리너 그거. 아예 그냥 싹 쓸어 보인다는 정수. 그런 이제 별명으로 불렸다고 그러니까 당시의 그 상상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독일군 입장에서 아직 한 방 쏘면 근처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맞을지 모르니까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요. 독일 포함해서 유럽인들도 원래 이제 산탄총은 이게 전투용이 아니고 수렴용, 사냥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짐승잡는 일종의 이제 도축용 총인데 이거를 무기라고 쓰는 데 대해서 좀 이 비인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이제 나타냈다. 전쟁에 필요하면 농기구도 쓰는 거 아닙니까? 낫도 쓰고 뭐 곡괭이도 쓰고 다 하는 삽도 쓰고 하는 거지. 급하면 나라 지키려면 그게 뭔 상관이? 근데 보면 바꿔놓고 보면 근데 당시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뭐를 많이 쓰냐? 네. 독가스를 많이 써요. 아이고 이거 더 많을 것도 없네요 무슨. 아니 근데 독가스 쓰는 사람들이. 독가스하고 이 뭐 소위 이 짐승난용 수렴용 총 사용한 거하고 예. 이 지금 과연 후쩍 비난할 적이 있느냐? 말도 안 실제로 되는 거네요. 미 국무장관이 이제 로버트 랜싱이 이에 관련된 이 법률을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제 독일군 항의를 기각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독가스를 쓰는 자들이 예. 감히 뭐 우리한테 뭐 그러네요. 욕하냐 뭐 이제 그런 식이었고 미군들도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거고 그래서 미군들은 이제 1차 대전에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니까 2차 대전 때에도 M1897을 많이 애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원래 M1897은 수동식 펌프 액션 샷건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이제 모델이었는데 원래 이제 독특하게 해머가 외부에 노출된 형태이고 슬라이드식으로 이제 탄피를 배출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특이한 것이고 이 게이지가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16게이지하고 12게이지 두 가지 통렬이었는데 12게이지 경우는 통렬 길이가 30인치로 이제 기본형이었고 근데 군에 지급된 거는 30인치 너무 기니까 12인치로 줄여놓은 형태를 이제 채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탄은 기본적으로 5발을 갖췄다고 그러고 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총기는 20인치 총열의 트렌치건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총은 슬램 파이어라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뭐냐면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펌프질을 하면 연속으로 이제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가 장비로 이제 개머리판에 부착하는 탄띠 그리고 산탄이 흩어지는 범위를 조절하는 이 초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덕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탄화를 옆으로 넓게 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덕이 이제 오리 아닙니까? 빌 오리 주둥이라는 의미인데 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의미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쌤께서도 좀 하나 그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무기 중에 좀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렇게 사진만 보시면 벌써 감이 오실 텐데. 그 이제 저는 예 알죠. 예. 사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AK-47 모델로. 이 러시아 거예요 이게요? 당연하죠. 딱 보세요, 벌써 튼튼함과 이 실용성. 이 이거 보면 러시아 성. 거라는 게 보이세요? 이 뒤를 보시면 바로 AK-47인데요, 보다. 형님 보시기 저거 보면 러시아 필이 납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AK-47보다는 굉장히 진화한 것처럼 보이죠. 네. 또 아는 만큼 보이는군. 형태는. 러시아 총이군요. 사이가 네. S12K. 네. 인데 요거 이제 AK-47과 마찬가지로 칼리시니코프가 만든 그 회사가 만든 거죠. 반자동입니다. 중요한 건 반자동이라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 S12K는 그 중에서도 짧은 총열을 장착한 이제 버전이 되겠고요. 요거는 꽤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93년에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품은 호환되지 않지만 AK-47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AK-47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대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교육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 아시다시피 이게 뭐 1억 정이 풀렸다 이런 책이기 때문에 AK-47이 그걸 쏜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교육 없이 쓸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강점이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권총 손잡이하고 이 생긴 것도 이 개머리판 이런 것도 AK 소총과 사실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전투용 산탄총보다 더 가볍고 빈총 무게가 3.5kg이에요. 이쪽 산탄총 쪽에서는 꽤 가벼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뭐 일부입니다만은 전투에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 쓰기에는. 전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요? 네, 전투에 쓰기에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탄창이 이제 20발들이 드럼 탄창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산탄총하고 총알 장탄수가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몸체가 AK잖아요. 이 반동을 제어하기가 원래 AK-47이 반동을 악명이 높은데 좀 어렵다. 원래 그런 거야 이제 다 튼튼한 러시아인들의 신체와 정신력으로 극복할 부분이죠. 배틀그라운드에서는 S12K는 이제 사이가 12K 버전 10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 샷건들 가운데서 연사 능력이 당연히 반자동이니까 그렇죠. 가장 이게 뛰어나고 아니니까. 예, 이거 착해가지고 어느 세월에도 팔 아프고 아이고 연사 능력도 뛰어나고 탄창 교체도 용이하고 근데 위력은 좀 약하다. 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가 장비로는 샷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장착할 수 있어서 소총에 장착하는 것은 거의 모두 장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굉장한 장점이죠.
탄창으로 뭐 퀵드로우 확장형 이거는 8발로 증가가 되고요. 퀵드로우 확장 결합형 등 3종을 다 쓸 수 있고 조준기구 산탄총임에도 불구하고 도트 사이트 홀로그램 2배율, 8배율 6종을 다 장착할 수가 있고 총구에도 컴펜세이터, 소염기, 소음기, 샷건인데 소음기 이런 것처럼 다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초크를 쓸 수 없어서 이 위력을 떨어뜨리는 좀 요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외형상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봐온 산탄총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르죠. 일반적인 소총에 가까운 그런 형태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동 소총이 또 뭐 스나이퍼가 뭐 이런 것도 많아서 이 샷건이 이게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긴 꽤 전에 나온 거잖아. 아까 뭐 1차 대전 때부터 네. 언급이 됐으니까요.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장수 무기. 장수. 예, 장수 무기 중에 이제 장수 샷건 산탄총을 따져본다면 그 대표적인 게 레밍턴 M870을 들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예. 이건 뭐 영화 미국에 늘상 나오는 거예요. 미국 예. 경찰 뭐 늘상 경찰.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터미네이터뿐 아니고 네. 미국 경찰 등장하는 영화 네. 항상 나오는 그냥 거죠. 얘예요, 얘 그냥 얘. 아 게임 쪽에서도 솔직히 얘가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산탄총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만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다른 여타 게임은 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솔직히 얘가 더 낯익어요. 예.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해온 이 산탄총이고 1950년에 이제 레밍턴사에서 개발한 역시 펌프 액션식 산탄총인데 2009년 4월에 1000만 정 생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일반 자동 소총이야 뭐 AK-47에 1억 정도 넘고 뭐 그러지만 샷건이 1000만 정이라는 거는 대단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해서 별도의 전용 공구 없이도 총열을 규초할 수가 있고 제작 공정과 시간이 굉장히 단순화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심플한 만큼 이제 15가지에 달하는 변형 모델, 다양한 베리언트 이제 변형들이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민간용 수렵에서부터 우리 영화에는 경찰, 그러니까 치안용, 그다음에 군사용 다 이거예요. 네, 그냥 다 이거예요. 네, 정말 널리 팔방미인처럼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원형 탄창집하고 슬라이스 손잡이가 장착된 우리가 정말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이제 펌프 액션식 샷건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슬라이스 손잡이가 좌우 두 개의 액션바로 놀이사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 힘이 골고루 분배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신뢰성이 높다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밍턴 870이 원래 초크가 고정식으로 이제 발매가 돼 왔는데 초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총력 끝에서 이 산탄이 흩어지는 범위를 모아주는 예, 조절해 주는 예, 거죠. 예. 좀 넓게 하든지 좁혀든지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크가 없는 경우는 보통은 25m 이내가 이제 유효 이제 사격 범위인데 초크를 장착하면 최대 40m까지 산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는 이 레밍턴에도 램 초크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교체식으로 초크를 교체해서 이제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과거에는 뭐 12게이지 모델의 21인치 총열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게 점차 이제 확대가 됐다는 것이고. 마치 그 렌즈 교체해가지고 광각인이 망원인이 교체하듯이 그렇죠. 그런 바뀌듯이 모듈화 요즘 뭐 애들 네. 뭐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 네. 그리고 여기 이제 M870이 이제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16 소총하고 M4 카딘의 총열 아래에 붙여가지고 유탄 발사기처럼요. 유탄 발사기처럼. 그러게요. 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M4 전용 KC 마스터 키하고 M4 M16 겸용 M26 MASS 마스가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형태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원래 특수부대를 제하고 샷건을 볼 일이 없죠. 거의 저 없는데. 군대 나가면 샷건 못 네, 봤어요. 네. 예. 우리 특수부대 중에는 이제 해군의 UDT 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뭐 이제 다양하게 많이 씁니다. 그린베레기 그다음 75 레인저 연대니 네이비 실이니 뭐 이런 데 쓰고 영국 SSS 독일의 이제 GSG9 이런 특수부대에서도 애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샷건이 특수부대가 어떤 때 쓰는 거죠? 정확하게 한 방 한 방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부대는? 그게 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아까 참호전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신뢰라는 것
쓴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테러가 실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에서 1970년대 이제 테러가 열풍이 일면서 레밍턴 870이 이제 대테러용 총기로 아주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정보단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로를 개척하거나 출입문을 개방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을 이제 뭐 권총으로 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발로 빵 미고 뭐 영화에서는 발로 한 방에 차면 다 부서지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실전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문 부시고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보면 뭐죠 큰 해머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서 이제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달린 거 예, 이렇게 돼서. 예,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샷건 도어 브리칭건이라고 해서 이제 문 깨는 거 전용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저래야지 발로 차서는 절대 안 그거 아닌가요? 발만 부러지고 영화가 그 사람들 망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문 부시고 들어가는 게. 코믹 영화에서 발로 빵 차는데 발만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청알탄산 아닌가 그런 거. 하여튼 예. 그렇게 그런 용도도 있군요. 그렇죠. 샷건은. 이럴 때는 이제 특수탄환이 동원이 되는데 출입문을 개방하는 전용탄이 있어요. 테사라고 전용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빨리 문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2차 피해를 줄이고 뭐 안에 있는 인질이든 밖에 있는 군인들이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용탄을 통해서 빨리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살상용 제압 수단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섬광탄, 최루탄 그런 것들을 또 쏠 수 있고. 네. 실내 소탕하는 상황 이걸 이제 CQB라고 하는데 권총보다 다루기 쉽고 또 지향 사격만으로도 대충 방향만 맞춰서 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어떤 게 있냐면 드래곤 브레스라고 용의 숨결이란 뜻인데 산탄총 전용탄인데요. 이거는 마그네슘이나 지르코늄 같이 소위제를 포함한 산탄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사진을 보시면 경악하시게 됩니다. 우와. 뭐 화염 방사기. 예. 용이 그래서 드래곤 브레스군요. 용이 그렇죠. 이렇게 와 하면 나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단발형 화염 방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화염 방사기는 아시겠지만 이걸 쏘고 뭐 흔들기도 하고 뭐 피해 저 가스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예. 얘는 이 상태가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총알 한 방이 이제 불을 끌고 나가는 거니까 오래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상황에서 이 소위 효과, 뭔가 태운다던가 심지어는 뭐 적들에게 충격을 주고 뭐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거리가 9m까지 이게 불길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게 기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멀리 갈 거예요, 9m면. 그러니까 굉장히 후덜덜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적인 공포를 준다는 거 굉장히 크겠네요. 굉장히 크죠. 갑자기 이게 뭐 화염방사기인지 뭔지 뭐 불이 확 오면 그걸로 죽진 않더라도 바로 백기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 방에 안 이제 다음에 너다 뭐 그러면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문 열고 나오거나 그 효과 짱이겠는데요. 근데 이게 반동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작용 나가는 반작용이 게, 별로 그러네요. 그래서 반자동 총을 다시 한번 코킹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반자동 총은 그 가스 압력 반작용으로 이게 그렇군요. 반작용으로 재장전 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동 탄총에만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쓰임새를 봤을 때 이 대테러 부대에서는 샷건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 소총이나 권총에 비해서 산탄총이 가격이 쌉니다. 싸요? 예. 왜냐하면 총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총열인데 산탄총용 총열은 이 강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선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약실 압력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격이 같은 길이 소총용 총열보다 산탄총용 총열이 싸다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싸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싸고 구조도 단순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권총 중에 유명한 것 중에 글록이라고 있죠. 이 글록의 경우는 하나에 이제 $500 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산탄총의 경우는 보통 $300 선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뭐 팔면은 하나 사놓기 큰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300면 3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싸고 네. 쓰기 좋고 네. 총기 없는 대한민국이 좋네요. 끔찍하네요. 이거 싸고 이게 쓰기 좋으면 안 쓰는 게 제일 그렇죠. 아닙니까?
20세기 초 미국 총기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1타, 쌍피, 원샷, 투킬, 바로 샷건, 산탄총인데요. 근접전에서 빠른 속사 능력과 함께 맞은 동물이나 사람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위력까지 갖춘 무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지닌 산탄총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기발한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명가는 이런 강력한 샷건을 자신이 끔찍하게 증오하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산탄총의 기발하고 이색적인 이력, 과연 무엇일까요? 날이 더워짐과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 바로 아무리 없애도 다시 생겨나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벌레입니다. 이 벌레에 질려버린 한 남성이 2012년 아주 기발한 샷건을 개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에 사는 로렌조 마조레. 로렌조는 평소 집안에 날아다니는 벌레들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파리채, 벌레약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벌레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죠. 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벌레를 볼 때마다 짜증을 넘어 폭발 지경에 이른 로렌조. 어떻게 하면 성가신 벌레들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바로 강력한 샷건을 개발해 벌레들을 한 방에 소탕하는 것. 평소에도 특이한 물건을 자주 발명하던 로렌조는 몇 날, 며칠을 벌레 퇴치용 총 연구에 매진하고 오랜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특수 산탄총을 개발해냈는데요. 이름하여 플라스틱과 소금으로 만든 부가 솔트. 작동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총 위쪽에 달린 통에 소금을 넣고 장전에 레이저로 목표물을 조준하기만 하면 오케이. 언뜻 보기엔 장난감총 같은 부가솔트. 하지만 그 원리는 실제 샷건과 다르지 않은데요. 탄환을 한 발 넣는 대신에 여러 발의 작은 탄환을 넣어 발사하면 탄환들이 흩어지는 샷건처럼 부가솔트도 탄환 대신 소금들이 사방으로 터지며 빠르게 날아가는 벌레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비장한 표정과 포즈로 벌레를 조준하는 로렌조. 목표물을 정확히 저격해 벌레들을 모조리 학살시키는데요. 벌레를 죽이는 손맛까지 느껴지는 통쾌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오네요. 로렌조가 발명한 부가솔트. 단순한 재미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는데요. 실제 시장에 나와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40로 출시된 부가솔트는 출시 한 해 동안 2만 대 이상의 판매가를 올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로 부가솔트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벌레를 쉽고 재미있게 죽일 수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실 미국의 샷건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샷건이란 말엔 단순한 무기를 칭하는 용어 그 이상의 의미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격동의 시대를 보낸 미국. 당시에는 우편 배달이 현금 수송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강도들의 좋은 표적이 되기 일쑤였죠. 당시에는 우편 배달도 철저한 보안이 필요했던 건데요. 당시 미국의 우편 배달차를 호위한 인물은 바로 산탄총 든 해병. 중무장한 군인이 조수석에 앉아 경호를 맡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차를 탈 때 조수석에 타겠다는 신호로 먼저 샷건이라고 외치며 탄다고 하죠. 이처럼 미국에서 샷건이란 말에 조수석이란 뜻이 붙게 된 것도 이러한 유래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샷건 매리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샷건과 결혼, 대체 무슨 연관일까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더 황당합니다. 바로 옛날 미혼 청춘 남녀가 속도 위반을 해 혼전 임신을 하면 화가 난 처녀 아버지가 샷건으로 상대 남자를 위협해서 억지로
결혼을 시킨다는 풍습에서 유래하는 것.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억지로 하는 결혼을 말할 때 샷건 매리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단 한 발의 장전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산탄총.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용도로 퍼져나가며 변화무쌍하게 변화해오고 있는데요. 단순한 총기, 그 이상의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만능 제주권답습니다. 참, 다가오는 봄, 여름, 들끓을 벌레를 한 번에 소탕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발한 산탄총 한 자루쯤 집안으로 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사고 싶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이베이로 검색하면 나오나? 나오지 않을까요? 이베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네. 특수부대 위에 산탄총을 우리가 좀 쓰나요, 그러면? 우리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 불리는 707 특임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봤어요. 샷건 쓰고 있고 그다음에 UDT실, 최종의 부대인 UDT실, 그다음에 경찰 특공대 등에 쓰고 있고. 근데 이런 대테러 부대가 아닌데 아주 정말 이례적으로 쓰는 부대가 하나 있어요. 샷건을요? 예. 그것도 공군에. 공군에요? 예. 파일럿이 갖고 타진 않을 테고. 네. 근데 공군에 그 배트맨 부대가 있어요. 배트맨이요? 이거 이 배트맨? 이 배트맨이요? 그거 대체해서 안 되는 딱 자세가 나오는데. 예. 근데 그 배트가 아니고요. 버드 얼러트 팀이라고 그래요. 새 쫓는 부대.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새 쫓는 사람들 있죠. 항상 이게 새가 뭐 엔진에 빨려 들어가고 큰 사고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 어느 기지든 공항, 공군기든 공항이든 새 쫓는 부대가 있는데 그거를 배트 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대들은 산탄총을 이용해 새를 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이제 새에 의한 그런 이제 비행기 사고를 방지하는. 이거는 뭐 새는 되게 작잖아요. 네. 그때야 뭐 몇 킬로그램인데 무거워봤자. 이게 뭐 비행기 부딪히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문제는 속도죠. 비행기가 이제 항공기가 보통 이륙을 하려면 한 300k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뜬 상태에서는 이미 300km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때 예를 들어서 한 900g 정도의 청둥오리가 한 마리 제 엔진으로 빨려 들어왔다. 이러면은 혹은 뭐 부딪혔다. 이러면은 900g밖에 안 되는 새지만 실제로 이 속도 때문에 받는 충격이 4.8톤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4.8톤짜리 쇠뭉치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공기 조종실 유리가 깨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체가 심지어 찌그러진다거나 아시겠지만 비행기의 몸통이 그렇게 단단한 쇠가 아닙니다. 찌그러진다거나 엔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공기 흡입구가 굉장히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곳으로 쇠가 흡입되게 되면 이제 팬 블레이드, 공기를 흡입하는 팬 블레이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심하면 엔진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0년간 국내 민간 항공사들이 조류 충돌로 피해를 본 사례가 400건이나 되는데 심지어 이로 인해서 운항 차질로 승객이 겪은 불편 등등을 그리고 후속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손실 규모가 수백억 원이 넘어요. 세계적으로는 50억 달러에 이르는 이거 뭐 엄청난 돈인데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은 꼭 필요하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진짜 떴다가 문제 있으면 내리면 다시 짐 다 풀고 다 대기하고 있다가 뭐 대체 항공편 와야 되고 와. 때로는 이분들 다 호텔에 보내서 채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전투기 경우도 이 캐노피 조종석이 이 새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막 금가고 구멍 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팀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네. 900g짜리 청둥오리에 부딪혀도 뭐 수톤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이 샷건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만드나요? 네. 여기 좀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많은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 다목적 완전 자동 산탄총 우리가 만든 게 있는데 우리 이름은 아니고 그냥 우사스 10이라고 상당히 좀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K2 같은데 이거 딱. 네, 예, 느낌. K2의 그 예. 앞에 이 따발촉의 21세기 버전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이것도 드럼 탄창이기도 하고. 예. K2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1989년에 미국의 설계자 길버트 이퀴먼트라는 그 설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디자인을 했고 그 당시에 대우정밀 지금은 S&T 모티브에서 그 협업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12게이지 산탄을 이용해서 분당 368 최대 속도죠. 368 속도 발사할 수가 있고 10발들이 박스형 탄창이나 이 20발들이 드럼형 탄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창은 이게 한쪽이 투명하대요. 그래서 이 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한 그 장점이 있고 탄창이 없는 무게는 5.5kg이고 10발들이 탄창을 끼웠을 때는 6.2kg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예. 아니 설계는 미국 회사고 만든 네. 거는 우리고 이런 식으로 같이 그 협업을 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길버트 이퀴먼트사는 1972년에 원래 에치슨 돌격 산탄총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에치슨 샷건의 이 자동 사격 구조를 이 라이센싱해서 이제 새로운 개발에 나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설계 능력은 있는데 이 생산 능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완성해서 제대로 총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다 보니까 당시 한국의 대우정밀을 아주 괜찮은 파트너로 발견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S&T 모티브입니다. 이 대우정밀은 당시에는 이제 K2 소총 이미 이제 생산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설비의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시 양쪽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 초에는 아시아 쪽 국가의 몇몇 나라에 이제 이 총이 팔렸다고 그러고 90년대 중반까지 한 3만 정 가량 팔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법 많이 이제 팔린 거죠. 그리고 이게 좌우 대칭으로 설계가 돼서 이 오른쪽 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무리 없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왼손잡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전화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분해 조립통에서도 이제 쉽게 방향이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형 총기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옛날에는 이제 대우정밀이 M16 소총을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기술 면허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까 뭐 K2 말씀하셨지만 M16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이 권총 손잡이 부분, 방화쇠, 조종관, 탐창 범치 이런 것들이 이제 M16에서 나온 이제 형상이고 먼지 덮개 생김새라든지 뭐 작동 방식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것 등등도 이제 M16A1과 비슷한 이제 스타일이고요. 이 운반 손잡이는 사실 M16 그 시그니처죠. 네, 딱 중요한 구분하는. 상징 그런 네. 특징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레일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스코프 조준경이라든지 뭐 광학 장비들을도 여기 이제 붙여서 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지금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M16 예비군 빼고는 뭐 안 쓰지만 이게 M16 계열의 총기는 지금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 총이 손에 익은 사람한테는 이 우사스 12가 그런 면에서 좀 인기도 있고 이제 활용도도 높은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네. 아까 그 AK 계열은 싸이가 네. 가고 M16 계열은 우사스 12로 가고 우사스로.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산탄총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좀 그 영화에서 오늘 많이 봐서 좀 친숙하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하여튼 뭐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처음 봤고 들었고 슬러그탄. 유익했습니다. 네. 그 게이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자세히 보려는데 하여튼 흥미로웠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 특수작전, 이 특수부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산탄총도 우리 독자적인 아까 뭐 우사스 12도 있었지만 이 한국형 국산 산탄총의 필요성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게임스러운 생각인데 정말 그 나중에 둠스데이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뭐좀 매드맥스 같은 시절이 네. 온다면
그리고 딱 한 개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면 뭘 골라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게요. 예. 하나의 무기를 단 하나. 병기고에서 가져가라고는 뭘 가져갈 뭘 것인가. 가져가겠느냐. 예. 항상 게임에서도 이게 그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예. 저는 결국은 샷건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에 가장 좋다. 예. 물론 이제 단점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정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좀 먼 데서 사정거리 긴 애가 쏘면 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을 다 따져봤을 때 샷건이 마지막 내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 매너가 산을 만든다는 영화에서는 우산을 하나 딱 골라고 우산총을 갖고 다는데 아이고 그 형님께서 뭐 고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평소에 누가 그걸 생각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있고 피피합니까? 그냥 이럴 때나 하는 거죠. 본 게임 할 때나. 예. 근데 저도 이 타격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샷건을 택할 것 같아요. 예. 저 샷건 중에서 우산 쓰시고 연발이 연발 나가니까 이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이렇게 샷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 주는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요즘에 샷건도 비비탄 총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총알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네,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안에 탄창에는 비비탄을 가득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뭐 탄피 같은 건 없고요. 가득 집어넣고 꽂으면 쏘면은 근데 비비탄 자체가 원래 작은 거여서 별 효과는 차별화는 안 될 것 같은데.